부동산 지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보니까 딱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구분이 되는 데다가 이전에는 이게 바이럴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 이런 거가 있어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알아서 쓰고 그걸 이제 그냥 자기만 쓰고 끝. 이게 내가 이제 보니까 자기들 인사는 해야 될까요? 니도 인사해라. 아, 네. 나는 뭐 인사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니, 호랭이님이 먼저 아니요, 하세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G채널인데 뭐 자기 얼굴이 나오는데 뭐 저는 마이크도 안 달았어요. 아, 그래요? 교수님 방에 있는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춘달이라고 하는 새로운 뉴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페이스. 옆에 있어. 그렇죠. 영어도 할 줄 들어오겠다는 아네. 거지. 들어오겠다는 거지. 이 지저분한 시장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지. 그렇다고 네, 봐야지. 제가 좀 때를 좀 묻히겠습니다. 키우는 애지. 키우는 내가 애제자. 애제자. 애제자지. 그럼 제자도 없는데 뭐 한 놈밖에 없는데. 내가 키우는 놈이지. 내가 사실은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지 말라고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사람을 사실 믿을 게 못 되는 것이고 내가 맨날 사람 믿지 마라고 하는 입장인데 뭐 나도 뭐 이 바닥에서 이제 나이도 먹고 하고 하는데 뭐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뭐 부동산 강사들 뭐 거의 뭐 다들 서로 다 아는 사이고 다 아는데 뭐 각자들 알아서들 잘 하지 하는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왜 뭐 이때까지 나도 내일을 거쳐간 수강생들이 얼마나 많고 내 톡방만 해도 지금 뭐 1,500명 가까이 맨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그 낭중지추라고 하는 짓을 또 보니까 옛날에 내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쁘잖아. 전국 뭐 임장 뭐 전국 답사를 갖다가 진짜 많이 다니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는 요즘은 너무 이제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 부동산 강사들 중에서. 나는 옛날부터 다른 강사들하고 뭔가 좀 달라야 되겠다. 그럼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것을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래 나는 뭐 딴 건 없다. 그냥 존나 돌아다니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전국 지역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지금 모르는 데 없을 정도는 뭐 돌아다니고 지금도 사실은 뭐 사실 질문 중에서 내 모르는 지역 질문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날아가거든. 이렇게 이때까지 해왔는데 이게 춘달이 이 친구가 뭐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 이게 직장인인데 직장 시간을 쪼개가지고 쉬는 날 휴일날 이제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해서 귀엽잖아. 이쁘잖아. 하는 짓이. 그래갖고 이제 내가 얘를 많이 좀 챙기고 또 강의도 개설시켜주고 뭐 그렇게 한 거지. 물론 지금 뭐 언제 뭐 또 씨발 배신하고 내가 잘났다고 병행할 거고 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 대표하고도 이야기했지. 막 설령 그런 세월이 오더라도 그런 시간이 오더라도 그냥 막 하나 키운 걸로 보람을 찾자.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 지금 그러고 있는 내가 좀 많이 네. 애기는 애지.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 질문이 있는데 주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시네요. 그냥 아파트 투자죠. 아파트 투자에서 이제 분양권이나 뭐 재개발, 재건축 또는 이제 갭 투자. 여기 세 개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죠. 제가 뭐 토지를 아는 것도 아니고 상가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지산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도 돼. 예. 그런 거는. 그냥 기본 내가 아파트 내가 공부해본 결과 그건 몰라도 돼.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일단 뭐 갭 투자, 재개발, 재건축 투자, 그다음에 분양가 투자 이렇게 다. 결국 다 아파트잖아. 결국은 결론 다 아파트죠. 네. 결론은 결론은 아파트인데 아파트만 해도 있잖아. 다 못해. 네, 맞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딴짓을 하냐. 의미 없는. 난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만 해도 할 게 많죠. 재개발, 재건축만 해도 공부할 게 엄청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기 연령대가 다 다른 활동 영역이 또 다 다르시고요. 전업 투자자도 있고 직장인 투자자도 있고 프로테크 사업가도 있고 광고 찍는 유튜버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네. 내년 시장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유펄스. 퍼스트? 네. 갑자기 저도 이제 제 생각도 비슷해요. 지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갑자기 뭐 이렇게 변해가지고 뭐 잘 가고 있던 게 막 이렇게 꺾어지고 아니면 뭐 안 가고 있던 데가 이렇게 확 오르고 그런 일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생길 일이 아닌 것 같고 가던 방향대로 가는 거죠. 이제 지금 다만 다들 아는 것처럼 대출이 이제 완전히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에 이제 사실 이제 방송 전에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서울에 아파트 이렇게 사고 뭐 이렇게 15억 넘어가는 것들 이렇게 사고 하는 거는 전 절대 투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를 전혀 안 쓰는데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수익률 몇 퍼센트 되겠어요? 지금 그거 아니더라도 자산시장에 뭐 투자할 만한 데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주식도 있을 거고 코인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 많고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정 선을 넘어간 뒤로는 사실은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실거주가 위주였고 그리고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 어떤 큰 투자 수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강남에 아파트 한두 개 뭐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어떤 정권이 변하든 아니든 그냥 기존에 갔던 추세대로 웬만큼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우려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그냥 자체적인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을 때는 큰 변수가 안 생기는데 전혀 생각 못한 데서 이제 돌나라 오면 그때 시장이 이제 깨지고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 저도 금리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고 미국 쪽 경제 상황에 이제 많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 동네 상황이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좀 심상치 않거든요. 아 그래요? 저야 요즘은 투자 어제 관련 파월하고 전화했었냐? 아니, 이제 관련된 제가 이제 직접 요즘은 투자 손 뗀 지 저도 오래됐잖아요. 투자 손 뗀 지도 좀 됐고 그런데 이 돈 풀리는 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돈 풀리는 거에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스타트업이고 예. 이쪽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 처음 투자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시드 투자 프롭테크 시드 투자들 아니면 스타트업이라고 시드 투자가 2억을 넘어가면 큰 액수였어요. 2억 넘어가면 기사 났어요. 어디가 이제 시드 투자로 2억을 받았다. 기사가 날 만한 일이었는데 요즘에 시드 투자를 60억, 80억을 받는 회사들이 많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돈이 풀리는 거는 결국은 뭐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도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돈의 이제 흐름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얘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리고 뭐 앞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게 회복이 될 건데 그때 이제 얘들이 진짜로 뭐 금리를 이렇게 좀 급하게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 번에 올라가는 폭이 좀 커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미국만 살고 나머지 죽는 시장이 진짜로 저도 그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하는 상황이에요. 할 얘기가 없겠네. 교수님이 지금 했던 이야기 그대로. 근데 그래도 할 얘기 많아. 우리는 안 시켜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많아. 근데 제가 진짜 그걸 딱 그렇게 물어보고 앞에서 이제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 밖에서 돌 날아오는 게 제일 무섭다고. 네, 지금 안에 있는 상황으로 이 시장이 뭐 이렇게 크게 흔들릴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밖에서 날아오는 돌을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내년에는. 여전히 필드를 휘젓고 다니시는 준달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크게 봤을 때 이 유동성 장에서 이 수급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태 있었던 그 돈지랄 장이라죠. 네, 진짜 뭐 사실 뭐 춘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아도 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설명이 안 될 만큼 그 더 많은 돈이 풀려서 이 돈지랄 장이 돼가지고 돈으로 때리는? 예, 그냥 돈으로 그냥 다 입주 물량 잡아먹는 거죠. 그 유동성 에너지가 너무 셌는 장들이 2년 정도 있었거든요. 20년, 21년.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유동성 장이 끝나고 정상적인 수급장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전국은 수급장이 뭐냐, 근데? 수급장은 이제 수요와 공급장. 수요와 공급장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돈의 에너지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들 거고 수요와 공급장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제가 받는 건 원래는 내년 하반기부터 봤거든요. 그 임대차 3법 부작용이 끝나고 안정화될 때 그 시점을 봤는데 갑자기 대출을 쪼면서 이게 조금 빨리 온 편이에요. 제 생각보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해서 원래는 수급장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도 그때쯤 되면 안정화될 것이고 전세 수요도 뭐 그러니까 전세 그 갱신권이 끝난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그 나온 만큼 물건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다시 부작용이 일어나서 더 이렇게 폭등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3법 시장도 안정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풀렸던 유동성들도 많이 들어가서 이제 결국에는 돈 파티장은 끝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각 지역별로 따로 둘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주 물량이 없는 곳들과 있는 곳들의 차이가 좀 벌어질 것이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은 도시일수록 작은 도시죠. 그런 도시일수록 공급 물량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크면 클수록 공급 물량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급장으로 간다면 지방의 작은 도시들부터 먼저 꺼지지 않겠느냐. 네, 수도권에서도 그 외곽에 엄청 외곽의 도시 그런 데부터 먼저 죽지 않겠느냐라는 정상적인 시장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뭐냐면 앞이 안 보일 때는 항상 그 이제 역사를 보고 원칙으로 이렇게 돌아가보면 답이 나오거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년 지금 호랭이님이 이제 질문 사항이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이제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잖아. 또 치고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집값이 내릴 것이다. 아니면 뭐 옆으로 뭐 개걸음 칠 수도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답 중에서 우리가 딱 뽑으면 그 세 가지가 될 건데 근데 역사를 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반토막이 나는 시장이 몇 번 있었어. 이때까지. 지난 우리나라의 60년 주택 시장에서 박살이 내는 게 몇 번 있었는데 언제냐면 이제 오일 쇼크 때 하고 그다음에 IMF
외환 위기 때 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하고, 요 3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외부 경제적인 충격, 내부적인 경제적인 충격. 저 IMF 같은 경우는 내부적이었고, 오일 쇼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는 외부적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막대한, 막 미친 듯한 공급 물량. 90년대 바로 초에 있었던 200만 원. 그 일기 신도시 왕창 내려갔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밀어내기, 앞에 노무현 대통령 밀어내기, 분양가 상한제 밀어내기 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 세공, 내고 해갖고, 반값으로, 사실은 한 75%였는데, 반값으로 때린다니까 사람이 심리가 다 죽어버려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물량이 공급이 돼서서,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렸던, 그거 말고는 없어. 그러면 이제 되짚어 보자고. 그러면 내년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까? 우리가 보통 서울시장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은 공급이 없어.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공급이 없어. 네, 그렇죠. 공급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던 앞에 것과 전자와 후자를 봤을 때 후자는 가능성이 없어 지금. 네, 없죠. 입주 물량 때문에 시장이 개박살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앞에 내가 이야기했던 대내외적인 경제 충격인데, 내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제 장기 곡선을 보게 되면 우상향을 쭉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출렁출렁 거린단 말이지. 그러면 그 출렁출렁 거리는, 또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주 지금 절대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잖아. 절대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만약에 평균선에서 굉장히 오버레이트, 그러니까 오버슈팅 한 부분이 만약에 내려앉을 때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 버블이 꺼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버블이 꺼지는 전형적인 패턴이 어떤 때 일어나냐면, 미국에서 단기간에 금리를 팍 올렸을 때 나타나. 이게 천천히 올리면 괜찮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옐런이 재작년에 그 패드 의장 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안 올린다. 금리 안 올릴 거고,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올릴 것이고,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지. 0.25 정도 올릴 거야. 그러니까, 야, 시장에 니들 걱정하지 마. 막 계속 이 시그널을 줬었거든? 근데 이번에 보니까 파월이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100억 달러씩, 테이퍼링을 해서 10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는데, 이제는 300억 달러씩 줄이겠다. 300억 달러 줄이겠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 3번 정도 올릴 것 같다. 뭐 이딴 식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씨발, 옛날에 분명히 재작년까지만 해도, 0.25에 1년에 뭐 한 번 정도 올리더라도, 야, 시장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수록 이제 서민들이 죽어나거든? 서민들이 물가, 엔겔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 결과적으로 미국 지들이 답답하면, 지들이 뭐 어떻게 문제화가 되는 어떤 시장 상황이 되면은 다른 나라 눈치 안 본다는 거지. 전 세계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우리는 파월 의장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데 파월이나 미국 그 정부에서는 다른 나라 신경 안 쓴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 지금 말 바꾸잖아. 말 바꾸는 것처럼 얘네들이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어. 뭐다?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한 2%, 3%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5%가 올라도 뭐 한 10년 동안 5% 오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1년 만에 5% 올랐다? 조지는 거야. 전 세계가 완전히. 그렇죠. 이때까지 뭐 남미 사태도 그렇고 유럽 사태도 그렇고 우리 동아시아 IMF 그때 사태도 그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잃어버린 20년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나타났던 핵심적인 일본은 이제 뭐 지들이 올린 거고 보통 이 전 세계적으로 막 금융 발작이 일어난 것은 그 원인이 뭐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올릴 때 문제가 생긴다고. 미국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돈 다 빠져나가니까 자산시장에 일단 충격이 오거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지금 갈수록 그런 걱정이 약간 이 새끼들이 배신을 할 것 같다. 미 정부 파월이 패드가 그렇고 미 정부도 그렇고 배신을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사실 지들이 답답해지면 지금은 안 그런다 하는데 하는 이 행태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외적인 경제 사정이고 대내적으로는 대출 규제가 풀려야지만 시장이 온기가 돌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계속 규제가 있었지만 그런 규제들은 뭐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 뭐 비조정지역에 대한 뭐 실거주를 하니 어쩌니 저쩌니 뭐 어쩌고 뭐 취득세를 올리는 이런 거는 이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똑똑해가지고 뭐 그래 어떻게 뭐 계급장 떼고 다 조정이네 뭐 어차피 똑같네 그러면 실거주 필요 없으면 비과세 안 받고 일반과세 돈 내면 되지 뭐 이러다가 근데 그거는 직접적인 돈의 규제는 아니었거든. 자기 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어딨어. 다 대출 받아서 사지. 그렇죠. 근데 이 돈의 화폐량의 팽창이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딱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통 이때까지 우리가 규제가 3개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 규제가
그래 뭐 어쩌라고 뭐 이러면서 다 투자자들이 다시 진입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대출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가 내년에 그 시장 상황에 어떤 온기를 불어 넣어주냐 안 주느냐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대출이 풀릴 거냐 안 풀릴 거냐의 문제는 대선 후보가 오른쪽에서 만약에 된다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 보이고 근데 이제 경제 충격이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단시간에 급격하게 올리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이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거예요. 그때는 뭐 투자에 뭐 기술이고 지랄이고 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단계 다음 레벨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계속 지켜보고 있지. 지금 상황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뭐 그 변수로는 이제 어떤 이게 오미크론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런 변종들이 계속 튀어나와서 어떻게 시장에 받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뭐 백신부터 시작해서 뭐 내일부터 지금 강화하잖아. 강화하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그게 전혀 없어. 미국은 그냥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QR 체크 이런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미국에서는 이것들이 나라에서 나의 이동선을 갖다가 파악한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 착한 거야 지금 사실은. 그렇죠. 미국은 지금 뭐 그걸 어쩌라고 뭐 이런 상황이고 뭐 별로 그렇게 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지들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 2년 전에 옐런이 이야기했던 거 달리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을 시켜버리면 그 충격은 전 세계적으로 도미노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또 시장 상황이 뭐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먼 사태 때 서울 수도권만 사실은 박살이 났고 지방은 박살이 안 났거든. 왜냐면 지방은 계속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더 떨어질 게 없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평균선 밑바닥에서 노는 시장은 경제 충격이 오든지 나발이 하든지 상관이 없어. 근데 평균선보다 훨씬 버블이 있었던 상황. 이게 우리가 뭐 가격이 굉장히 평균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걸 갖다가 굳이 버블이라고 한다면 그 버블이 꺼지게 되는 계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대외적인 경제 충격이었고 막대한 공급 물량인데 막대한 공급 물량은 없으니까 이건 그거는 삭제시키고 그러면 대외적인 경제 충격인데 그 충격이 보통 일어나는 것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건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요번에 하는 거 보니까 파월이 하는 거 보니까 씨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좆된다. 뭐 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건 저는 사실은 이런 질문 받아본 지도 좀 오래됐고 생각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교수님이 완전히 그걸 싹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난 맨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생각이 조금 정리가 돼서 그런 거가 미국의 정치인이나 한국의 정치인이나 비슷해요. 이게 자기들 표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지면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물가 계속 올라가고 해가지고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뭐든지 하게 돼 있어. 뭐든지 한다니까. 다른 나라 눈치 안 봐. 지들 살기 바쁜데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우려되는 그래서 그거죠. 그거는 내년을 전망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뭐 나도 뭐 시장 동향 맨날 하지만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더 떨어질 게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지금 전부 다 네 알다시피 다 올랐어. 전국이 다 올랐잖아. 붕 떠있잖아. 붕 떠 있잖아. 붕 떠 있는데 이 붕 떠 있는 게 돈으로 이제 붕 떠 있는 거다 말이지. 그렇죠. 유동성 없고. 그런데 미국에서 미친 척하고 금리를 짧은 기간에 금리를 올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짧은 기간에 많이 올린다는 게 문제야. 이게 네. 핵심 포인트야.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충격을 피하기는 힘들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인플레이션 내년에 뭐 6%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파월이 그러잖아. 내년에도 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가 아니라 7%, 8%, 10% 돼가지고 하이퍼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올리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면 옐런이 2년 전에는 0.25%씩 1년에 한 번 올릴까 말까 뭐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지. 지금 점도표 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얘네들이 지들이 답답해지면 왕창 올려버릴 가능성이 있다. 파월이 그랬잖아. 일시적인 상황이다 그랬잖아. 인플레이션이 올 초만 해도. 근데 지금 자기가 뭐래? 일시적인 거 처리한다고 그러잖아. 일시적인 거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말을 싹 바꿨어. 취소.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가 뭐냐? 금리 올리는 거잖아. 좋다는 거지. 뭐, 한마디로. 그러면 이 상황이 올까 안 올까가 우리의 지금 관심사지, 초점이지. 사실은 미국이라는 그런 거대한 덩어리가 6% 인플레이션이라는 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엄청나지. 엄청난 거.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데. 그러니까
서민들이 죽어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서민들이 죽어나거든. 연결지수 높은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버는 돈을 다 먹는 데 써야 되고, 식료품, 맞아요. 기름 넣는 데 써야 되고, 미국은 사실은 잠시 갔다 올게 200km잖아. 잠시 갔다 올게 200km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네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데모하고 표 떨어지는 거 자명한데, 그거 가만 내비두겠냐고. 난 그게 제일 걱정이 되지. 그래서 난 내년 시장이 어떨 것이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은 파월의 입이고 미국 정부의 스탠스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흔들릴 건지 말 건지 하지. 우리 자체로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뭐 돈 풀고 있고 뭐 여당도 뭐 10조 그러니까 네. 야당에서 받고 50조 그러니까 씨발 저쪽에서 100조 뭐 이러고 막 이렇게 지금 그거는 돈 풀리는 거는 자명한 일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 어찌됐든 공급도 없고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맞는데 결과적으로 큰 흐름의 경제 충격이 왔을 때는 우리 시장이 답이 없는 거지. 공급이 많은 도시들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씨발 사망이지. 즉 사망이지.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말고 전국시장을 봤을 때는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따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지. 지금 다 올랐잖아. 네. 다 올랐잖아. 몇몇 도시 빼고 다 올랐잖아. 그렇죠. 몇 개 빼고. 몇몇 그것도 진짜 작은 도시들 다 뭐 목포 뭐 여순강 뭐 익산도 좀 많이 올랐지. 군산도 많이 올랐고 전주도 뭐 지금 좀 올랐고 뭐 지금 그러지 않고는 뭐 다 올랐잖아요. 지금 다 올랐잖아요. 뭐 하다못해 속초, 경주 뭐 포항은 말할 것도 없고 안동까지도 뭐 다르고 그 삭막한 김천 혁신도 봐라. 가격 얼마나 오르냐. 스타벅스에서 혼자 커피 근데 스타벅스에서 혼자 커피 마신 데는 김천밖에 없어.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이게 몇 군데 빼고는 지금 다 붕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 차별을 뭐 어떻게 차별이 된단 말이야. 다 떠 있는 상황에서 더 간다? 덜 간다? 더 가려면 서울이 올라야 따라가거든. 네, 맞아요. 세상 없어도. 지금 서울이 별로 안 비싸니까. 서울이 안 가면 지방은 못 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매물들 다 수집을 해가지고 한번 카운팅을 해봤어요. 한 달에 네이버에 올라오는 아파트 매물이 한 50만 건 조금 넘게 올라와요. 11월 달에 58만 건 정도 나왔어요. 늘었네. 예. 근래에 이제 매물 숫자, 전체 이제 등록되어 있는 매물 숫자는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중복 매물들이 워낙 많으니까 중복을 날리면 대략 한 1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에 한 12만 건, 뭐 13만 건, 요 정도 돼요. 거래가 몇 건 되느냐. 지금 12월 달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11월 달 뭐 한 2천 몇백 건? 서울에서. 그러면 이건 시장 올스톱인 거예요. 이게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잠시 식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17년도에 파리 대책이라든지 18년도에 9.13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19년도에 12.16 사태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탁탁 터지면 보통 지금 한 3개월 정도 갔어. 그렇죠.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갔는데 그 3개월 기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냐면 나는 전국도 안 하고 뭐 컨설팅도 하니까 근데 가격이 드랍이 됐어. 아 좋댔다 해가지고 가격이 진짜 팍팍 떨어졌거든. 막말해서 문정동 136 같은 경우에 그때 우리 몽탄이 지금 10억 하는 피가 그때 당시에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얼마 했냐면 8천에 사고 7천에 사고 1+1 7천에 사고 막 그랬거든. 그러고 이제 9.13 대책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막 이 가격이 드랍이 돼서 가면 막 이렇게 이야 이거 막 이렇게 샀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대출 규제를 갖고 지금 시장이 착잡하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안 떨어져. 가격이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학습 효과. 어차피 뭐 학습이 이걸 몇 번 겪어봤잖아. 팔면 손해다. 근데 규제는 풀릴 것이다. 그리고 규제 이거 좀 있으면 어차피 어떤 식으로 안 풀어지면은 표 떨어지니까 안 된다. 대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뭐 풀릴 것이다. 또 연말에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똑같이 연말에는 항상 대출이라는 게 원래 막히거든. 그 소진이 다 돼버리면. 그러면 내년 초에는 풀리면서 정부 정책까지도 온기가 돌 것이다.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금감원장한테 그랬잖아. 야,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꼬리 내려가지고 전세 대출 다시 내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다 표로 움직인다. 그런데 항상 얘기가 왜 부동산 하는 인간들이 정치 얘기를 안 하느냐. 그렇죠. 부동산 방법은 정치 얘기하면 강퇴시키고 내 귀새끼들 미친 새끼라 그래. 왜냐면 모든 부동산 정책은 정치인이 만드는데 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잖아.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이것만으로 안 돼서 경제 공부를 하게 돼. 네. 그럼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제는 누가 굴린다? 사람이 굴린다. 그러면 사람 공부를 하게 돼? 어디?
정치인 공부를 해야 돼. 정치인 공부를 하면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고 좌파냐 우파냐 어떤 식으로 스탠스가 아니 근데 부동산 투자하는 인간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좌파한테 투자하는 그런 그건 사람들. 개새끼인 거. 네, 그런 좌파 사람들이 새끼가 지급부터 나눠줘야지. 그 새끼들이 돈을 더 밝혀요. 근데 그게 딱 우리 그 예전에 이제 뭐 부동산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게 따라가면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뭐 당연히 이제 정치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공약집은 일단 기본으로 봐야 돼요. 당연하지. 예, 공약집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이 국회의원의 이 지역의 국회의원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다를 알아야 돼. 이걸 계속해서 밀고 가서 어떻게든 돈을 따올 수 있는 사람인 건지 대충 하다가 말고 갈 사람인 건지. 그래서 우리 그 도시계획 쪽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할 건데 연말 되면 내년 예산안을 다 짜요. 그리고 어차피 올라오잖아요. 고시공고가 되니까. 올라오면 예산안을 쫙 뽑아요. 제가 예전에 투자할 때 그렇게 했어요. 여기 이게 이제 도로가 될지 안 될지, 다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네네네.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리고 그 사업을 지금 삽을 뜰지 안 뜰지, 여기에 지하철역 들어와, 여기에 뭐 들어와,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연말에 나오는 그 예산안을 이렇게 뒤지면 행사 관련된 예산이 잡혀요. 삽 뜨면 행사해야 되잖아요. 아, 벙 누르는 거 이거. 네. 이거. 그럼 그걸 공무원들이 나가서 세팅할 거 아니니까 외주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안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에 내가 뭘 이렇게 할 건데 관련된 그 개발 계획이 A, B, C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내년에 만약에 사업을 뜨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해볼 만한 거니까. 땅을 이제 땅 네가 갈 때 위주로 그렇게 하죠. 옛날부터 네. 했으니까 또 경매하고 땅하고 위주로 했으니까 네가 그런 거고. 야, 나도 야 명성이 야 도시계획 기술사인데 뭐 빤하잖냐. 그렇죠.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도시계획 기술사를 딴 게 있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 사전 정보를 알 수 있을까 하고 사실은 공부를 시작했던 건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새고랑을 차니까 나도 원래 이 봐봐 내 그 여기 위쪽 내 경력을 근데 다 그만뒀어 지금은. 괜히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다 그만두고 내가 장기 미집행해서 5억 투자해서 1년 만에 26억도 받아보고 다 해봤는데 씨발 다 필요 없고 아파트가 제일 좋아. 그냥 깔끔해. 딱 보면 보이잖아. 아 저거 오를 거야. 네네. 저 지역은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 네네.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시장 동향을 계속 보니까 계속 몇 년째 봐오니까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내려가고 어디가 뭐 말만 나오면 다 아는 거지. 그럼 너무 간단해. 가서 사면 되는 거. 사면서 해야 돼. 근데 지금 못 사게 해서 난리지. 그래서 종부세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씨 이제 하지 말까 뭐 야 이제 다른 사람 코치나 해줄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녀 보면 투자할 때 되게 많거든. 저도 공감하는 거가 땅 안 해. 그래서 제가 경매로 시작을 했어요. 아, 경매로 네네. 하는데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 다 필요 없어. 분산, 그런 거 상단, 뭐 진짜 알아야 상단. 되거든. 경매를 하면, 경매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정말 도사가 돼. 이 법적 용어라든지, 네네네네. 법적 어떤 플로우라든지,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나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 내가 사실은 뭐, 공부한 거, 요 뒤에 지금 어제 뒤에 보면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 뭐, 개발 계획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고, 도시개발법부터 국토기본법이, 뭐 하다못해 도정법, 주택법 다 공부를 해보니까 다 필요 없어 씨발. 그냥 가서 사면 돼. 긴 시간을 공부하고 해보니까 결론은 되게 단순하다. 개발 단순한 거야. 그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지. 그거를 그렇게 다 설립을 하지 않았으면 자꾸 뭔가 다른 걸 찾으려고 네, 했을 거야. 뭐, 지금도 네네네.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네네네. 뭔가 다른 게 있어서 특별하게 쟤는 무슨 재주가 있을 거야. 쟤는 돈 번 이유가 있을 거야. 막 기술도 있고. 아니라니까.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냥 단순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얼마나 단순하냐. 진짜 그냥 단순합니다. 조용한 시장 가서 제일 핵심 입지에 그냥 제일 비싼 거 사놓고 시간 보내면 돼. 맞습니다. 진짜 간단한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뭔가 지금 씨발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아, 전혀.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강의도 들어도 다니고. 지만 알고 있는 뭐가 있어. 걔가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나도 그랬다니까. 옛날에 그런 것 같아갖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씨발 막말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강사 중에서 내보다 공부 많이 하는 놈 나오라 그래. 내 얼굴 생긴 거는 공부하는 처럼 전혀 안 생겼지만 내보다 공부 많이 하는 놈 나오라 그래. 옛날에 기억나세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른 분들 강의를 있는데도 다 들어 다녔어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 당시에 강의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래저래 물어보면,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강의를 제일 여러 번, 제일 많이 들은 분이 구만수 교수님. 맞지? 내가 많이 들었지. 그거 진짜예요. 그게. 사람들은 그냥 내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옛날에 강사들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박사님이니까 독파를 막 혼자 다 아니야. 하나씩 막 부셔나가지고. 아니야. 교수님 명언 있잖아요.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다. 그럼 입력이 있어요. 출력이 있지. 강의를 그것도 알잖아요. 그냥 형님이 그냥 저거 해가지고 와서 앉아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말 안 해. 그걸 꼬박꼬박 다 결제해가지고 강의비 내고 와가지고 제일 조용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다 듣고 조용히 그냥 가. 왜냐하면 이미 아는 사람 그게 저는 그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강의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수님 이렇게 하는 그게 되면 남들 강의 들으러 가는 거 부끄러워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도 이제 나도 좀 하는 사람인데 내가 낸데.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사실 저보다야 구만수 교수님이 인지도가 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별로 이렇게 좀 잘 모르는데 와가지고 교육 듣고 이렇게 가고 이래 하면 사람들이 보통 그런 강사들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유명한 강사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 강의 들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는 강사 누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도 그 이야기를 해요. 내 강의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은 구만수 교수님이다. 또 새로운 걸 알았지? 네.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얘기 못 하잖아. 파도 계속 나오는 거. 그럼. 내가 얼굴만 이렇게 내가 잘생겼으면 끝장났어. 부익남 씹어먹어. 아, 그럼. 끝났어. 부익남을 불렀겠지. 야, 너 그래, 그렇지.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렇겠지. 구독자 100만인데. 그때 공부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이래 하면서 진짜 저도 다양하게 해봤잖아요. 남들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특히 그 미집행 그거 해가지고 해봤자 세금 다 뜯겨요. 그게 어쩔 수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세금을 절대로 덜어낼 수가 없어. 네.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5억 투자해갖고 26억 받았는데 세금 44% 냈다고. 씨발, 너무 잘한 거야, 투자를. 왜냐면 2년 있어야 일반 가서인데 3년 이 새끼들이 보상해준대잖아. 그런. 답이 많이 없는 받으면 많어. 세금 당하. 그거에다가 씨발, 아파트가 최고다. 저거 해주잖아요. 대토. 응. 아무 의미 없어. 그것도 이제 맞죠?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고 또 기회비용 손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지냈다 강의야 하지만 내가 그래서 하잖아. 장님한테 야 하지 마라. 니들은 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별로야. 땅 하지 마라. 내가 오죽하면 책을 썼냐 내가. 자랑 삼아 이제 세금 이야기 안 하고 뭐 자랑 삼아서 이야기해서 막 하면 무용담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찾아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계산기 두드려서 세금 내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막 아파트가 최고더라. 편집장이 전화를 뭐로 하노. 호치민. 야 방송 중이다. 좀 프레임 TV 봐라. 방송 중이다. 새벽님께서 방송 재밌네요. 진솔하고 소중한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는 뭐 구 교수님께 배우고 싶다. 김라인님께서 저는 다 들어봤거든요. 저도 제 돈 내고 다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영상 편집할 때는 이제 가서 듣지만은 일할 때도 있었지만 저도 다 돈 내고 다 들어봤거든요. 저도 재밌습니다. 유익하고. 우리는 없는 얘기 안 하잖아. 재밌고. 있는 얘기 하잖아. 우리 재개발 강의할 때는 뭐 끝장난다. 뭐 내 이때까지 투자한 것들 뭐 싹 다 나오고 계약서를 다 까고. 다 계약서 다 까고 어딘지 다 까고 또 내가 실패한 것도 이야기하고 내 대표적인 케이스 있잖아. P 5,500씩 팔았는데 지금 P 14억 돼 있고 그러면 내가 투자 잘못한 거지 사실은. 근데 그리고 현장에서 500 올린다고 안 샀다가. 안 사고 씨발 그거 8억 되고 뭐 6천만 원에 사기로 했는데 전화 통화했고 5,500 깎았거든. 딴 거 아니다. 거제 1구요. 그래갖고 앉았는데 다시 6천 받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이딴 식으로 사람이 그 신뢰가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자리 차고 하는데 그 P 8억 되고 비리율 164% 되고 기절한다 뭐. 그런 에피소드들은 저도 투자할 때 이상한 거 자잘한 거 많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보면 그냥 아파트 딱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가 저는 100% 공감을 하는 거가 실제로 뭐 공장을 하든 임야를 하든 뭐 하든 찾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뭐, 일 되게 많아.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하잖아요. 뭐 경매도 마찬가지고 소송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공무원들 쫓아다녀야 되고 감정 그거 한번 제대로 7% 올려받으려고 섹시하지.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다가 세금 혜택도 많아요. 네. 비과세가 비과세는 완전히 있지. 강력한 무기지. 비과세는 있지. 네. 더군다나 12억이 장난 아니지. 부동산의 꽃 레버리지가 이건 아파트는 대출도 잘해줘. 다 돼 있어. 맞아. 그러니까 갭 투자하면 전세도 전세도 되고. 되고. 네. 그것도 대출이거든 결과적으로. 예. 이자 없는 대출이지. 무이자 대출. 진짜 그 교수님이 이제 사실은 이때까지 이렇게 보면서 교수님이 누굴 키운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네, 정말 좋은 기회를 받으신 거고 지가 제가 잘해. 지가 잘해. 예. 나는 뭐 내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당연히 뭐 교수님 성격에 웬만한 사람을 그렇게 했을 거. 야 서울대 가는 애들이 뭐 따로 가르쳐 준다고 하냐? 지들이 공부하지. 그렇죠. 근데 뭔가 이렇게 시작하시는 네. 상황이면 조언을 딱 하나만 드리자면 네네. 까라면 까야 돼요.
아, 네네네. 그 두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 낮에도 잠깐 했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경매 그걸 할 때 전단지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전 아직도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누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그 전단지 붙이러 다니라고 하면 제가 하겠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뭐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해도. 근데 이 시작하는 단계니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네네네. 몸 굴리고 험하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시작해가지고 초기에 이제 강의 시작하실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본인 경험들을 정리하는 어떤 작업들을 해나가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미 앞에서 많이 해온 분들이 하라고 하면 딱 그대로 최소한 지킨 그 말한 거는 다 지켜야 돼. 그것만 하면 절대로 그 실패하실 일이 없어요. 지가 잘해. 난 내가 봤을 때 춘다리는 지가 잘해. 왜 그러냐면 뭐 내가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 그냥 지가 알아서 잘 하고 뭐 질문이야 뭐 내 못지않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경험이 이제 부족하니까. 아, 그렇죠. 말빨도 부족하고. 네네.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는 뭐 바라라라라라라 하지만 얘는 좀 이렇게 떠듬떠듬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뭐 기름칠 막 해놓으면 막 윤기 나는 그런 말보다는 투박하지만 진솔된 이야기가 사실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계속 공격을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뭐 탁탁탁탁 이야기가 나야 돼. 니도 이번에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지만. 네, 당황스러웠죠. 근데 그 당황스러움을 한번 좆됐네 씨발 한번 해봐야. 다음에는 이건 뭐 능수능란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이야기하잖아. 내가 지금 다른 채널에서 라이브 아니면 안 나간다고 내가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금 안 하거든. 그건 거야. 그건 뭐냐면 뭐 네가 씨발 뭐 저긴 하는데 니하고 내가 뭐 사실은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말을 험악하게 하니까 사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부르지. 부를 수가 없지. 씨 내가 내 주머니 내 입에서 뭔 얘기가 튀어나갈지 모르는데 개새끼 자빠진 개새끼도 막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뭐 공중파든 뭐 내 PD 수첩 나가서 1시간 반 인터뷰했는데 50초 나왔잖아. 50초요? 너무하다. 50초 엄청나게 나온 거야, 임마. 왜 그래, 임마.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 많은 이야기 했는데. 지들 필요한 것만 닥닥그만. 50초는 진짜 너무한데? 방송 일야, 씨발, 공중파에서 50초, 씨발, 저 광고를 내려 해봐라. 돈이 얼만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나요. 저도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 이제 많이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강의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 원래 사람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기억나냐? 것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네, 이야기 듣고. 한참 됐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춘달님은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좀 험하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한테 뭐라고 그거를 이제 조언을 주셨냐면 그냥 해봐. 버티는 수밖에 없어. 뭐 많이 하는 게 장땡인 거지 뭐. 네네.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그거를 포인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이렇게 말을 더 잘하고 내가 뭔가 강의를 더 잘하거나 아니면 뭔가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경험. 시간 지나고 나서 느끼는 거가 딱 그렇더라고요. 말 끝났냐? 네. 얘가 부동산, 얘는 원래 투자자거든. 투자자인데, 얘 아직 되게 어려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만든다는 거야. 뭐 데이터를 하네. 저게 미쳤나, 씨. 아니, 무슨, 저 새끼 저 경매하고 투자하는 놈인데, 갑자기 뭘 만든대. 하고 내가 그때도, 아니, 그냥 아파트 투자하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더만, 계속 인생을 어렵게 사네. 근데 뭐, 이제 부동산 지인을 만든 거야. 형님 뭐 이래 만들었는데 어쩌고 해서 이거를 홍보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네. 옛날에 내하고 홍보 영상도 찍은 적도 있어. 야 근데 봤지. 다른 사람 힘 빌리지 말고 네가 그냥 설명해라. 강의를 해라. 근데 얘 보고 내가 강의를 하라 했지. 강의를 하라 했는데 지도 알기다. 첫 번째 강의를 하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많이 들으러 다녔다고. 강의를 하는데 진짜 있잖아. 뭐 이렇게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대가리 속에는 든 거는 많은데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해주려고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갔다가 목성 갔다가 시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겠냐. 그래서 야 계속 해. 근데 그러고 나서 점점 지금 있잖아 청산유수야. 지금은 청산유수야. 그런 시간이 다 지나간 거야 얘도. 대박인 게 저는 그 피칭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 한 몇십 명 있고 이제 일반 관객들 뭐 100여 명, 200여 명 있는 그 피칭을 제가
초대받아서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라이브로.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내 처음에 강의할 때는 기도 안 찼다. 아, 저 보면서. 얼 아, 때리다, 저. 진짜 멋있다. 지금은 엄청 잘해. 진짜 멋있어. 지금 있잖아. 양복 쫙 입고 있잖아. 말도 있잖아. 천천히 이러면 막 하고, 우리 막, 다다다다다 하는데, 아, 품위 있게. 품위 있게 하지. 말을, 같은 말을 해서. 아, 이렇게 반박하는 것도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야. 근데 대단하다. 처음에는 골 때렸다. 그냥 막, 진짜 막, 진짜. 그러니까 얘가 대가리에 등거는 많으니까, 네. 이제 시간은, 강의는 시간은 제한돼 있잖아. 제한돼 네네. 있으면, 나도 내가 첫날 강의를 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조대표 네네. 맨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똑같아. 사람은 처음 강의할 때 다 그래. 니도 며칠 전에 인터뷰할 때가 사실은 그랬지만, 근데 그런 경우를 당하면서, 아, 저렇게 하면 당하면 돼. 다음에 기회를 주면 절대 나는 지지 않을 거야. 뭐, 이게 결국은, 네네. 이게 세월이 흘러야 돼. 누적이 되고.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지. 아, 예, 맞습니다. 인터뷰 뭐 중간에 해보시면 인터뷰 그렇잖아요. 안 하냐고 채팅 올라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상견례하는 자리였고요. 음. 할 겁니다. 너무 준비 열심히 해야죠. 가서 뭐, 어버버버 하면 이제, 후랭이님 되게 힘들어져. 씨발, 막. 통편지. 예, 아, 통편지. 아니, 질문했는데, 원래 사회자가 한마디 하면은, 한 지 혼자 안 말리면 10분 떠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러고 끝나버리잖아.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장 전망이 어떠세요? 막, 예,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어쩌냐 하는 거야, 이거. 뭐, 진행하는 입장에서 짜증 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 뭘 질문해야 되지? 더군다나 또 라이브도 하고, 또 네네. 편집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나도 그런 옛날에 글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은 그장이, 지금 더 진짜 멋있게 하죠. 니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숨은 고수들이 많다니까. 많습니다. 정말 아, 숨은 특히 고수들. 이쪽 경상도 쪽 분들 왜 그렇게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방 사람이라서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수도권 사람들은 자기 그 수도권 안에서만 공부해도 먹고 살 만큼 투자도 가능하고 이게 가능해요. 지방은 사실 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껏 공부해봤자 광역시급 정도. 근데 지방 사람들은 지방부터 파고 들어가면서 수도권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명하고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들은 수도권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저 실력자들은 여기서 나와요. 지방에서. 아, 그래서 네임드나 뭐 이런 사람들 지방 물어보면 어버버 하거든요. 어버버하죠. 근데 지방 사람들은 다 알죠.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기본 베이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서울 애들은 국영수만 하는 거고, 국영수만 하고, 우리는 체육대 해야 되고, 뭐, 제2외국어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지만 되니까, 지방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걔네들은 국영수만 해도 먹고 살잖아. 그렇죠. 근데 지방에 있는데 국영수만 해가지고 되냐고. 그건 당연히 깔고 가는 거지. 네. 깔고 가고, 이제 사회도 하고, 사회과부도 펴놓고, 뭐, 해가지고, 축척도 이야기하고, 뭐, 체육도 했다가, 미술도 했다고, 뭐,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뛰어난 애들이 많지. 뭐, 지어도 그렇고. 진짜 딱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 서울 애들은 굳이 체육, 맞아. 도덕, 뭐, 윤리 안 해도 안 해도 먹고 되니까. 사니까, 네, 국영수만 파는 거야. 그분들이 못나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것만 해도 먹고 사니까 당연히 거기만 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굳이 여기 필요 없으니까. 할 필요 없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저걸 해야 되잖아요. 수도권을 공부 안 하고 대한민국 깔고 부동산은 가는 거야. 지방에 네, 있는 네. 고수들은 깔고 가는 거야. 깔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도 경상도 분들이 거의 압도적이에요. 아, 그럴 그것도 수밖에 있어요. 없지. 지방 중에서 왜 또 경상도가 더 많냐면 경상도가 사실 그 투자라는 유행을 되게 빨리 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대구 이런 분들이. 근데 대전은 이제 막 오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대전에서 그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구, 부산이 옛날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찐 적폐들이 많은 거죠. 전통적으로. 네, 전통적으로. 쌓아놨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 아, 있어요? 그때 그 재작년인가 월천 왔을 때 그 저기 롯데 백화점에서 저 했던 거 근데 그 편집해 놓은 거 있었는데 아니 씨발 가는 데마다 왜 부산 아줌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니, 맞죠. 네, 맞죠. 우리는 여기 이거는 뭐 야, 새로운 투자처다 이러고 갔는데 부산 아줌마가 왔다 갔대. 그 이유가 뭐냐면 갭 투자의 시발점이 부산이야. 부산이지. 부산 아줌마야. 부산이지. 그 부대를 이끈 애가 주지호고. 이게 지호가 이게 부산에서 완전히 정말 네임드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산 찍고 대구 찍고 대전 찍고만 했던 그런 것들이 광주 찍고만 울산 찍고 했던 것들이 부산 아줌마들은 그걸 맛을 봤잖아. 네. 갭 투자에.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옛날에는 지금 네가 그때는 하기 전이라서 그 데이터 니도 알잖아. 지호 옛날에 데이터 막 만들어놓고 야 얘는 지니어스야. 뭐 우리 맨날 그 강의 들어가갖고 야 얘는 정말 지니어스야. 그래서 내가 지호를 보고 나는 얘를 못 따라간다. 내가 그때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나는 씨발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래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내가 박사고 기술사인데 그냥 거드름 피우면서 그냥 내 이야기 할 수도 있어. 나 박사야. 뭐 기술사야 할 수 있는데 야 씨발 이런 바닥에서 이렇게 못 먹고 산다. 안 된다 이거. 그래갖고 내가 지호한테 영향이 되게 컸지. 그래서 나 열심히 돌아다니겠다. 이거 이제 전국을 이잡듯이 돌아다닌 거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지. 사실 저도 그 지호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니도 지금 많이 받았지. 그게 이제 같은 동네 살면서 이게 한날은 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때는 이제 난 열심히 경매를 하고 있었고 경매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물건 회전이 내가 이걸 낙찰 받아가지고 다음날 팔아도 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돈 회전시키기도 좋고 뭐 할 게 너무 많이 보였거든. 유치권 뭐 법정지상권 할 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이게 재밌고 사실 부동산 공부 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 꽂혀 있었는데 갭 투자 이야기를 이제 쭉 이렇게 하는 방식을 듣고 이 친구는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닥에서 이쪽에서 노는 거는 안 되고 제대로 된 시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아깝지. 걔는 지니어스야. 전제라서 우리 옛날에 어땠냐면 걔 강의 들어오러 막 가잖아. 강의 들어가면 걔하고 내하고 또 있어. 뭐 애들 나름 네임들하고 움직이는 애들이자 하면 야 쟤는 제우스고 우리는 잡신이라면서 여기 이래가면 되겠냐고. 야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씨발 제우스는 안 될 것 같다면서 우리 맨날 그랬어. 진짜 그랬어. 천재라는 이야기를 지니어스야 걔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투자 좀 하고 부동산 좀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뒤에서 담배 피면서 와 쟤는 진짜 천재야. 그랬다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얘가 또 나오면서 이제 입주 물량 데이터를 다 만들어내 버렸잖아. 그래서 나 옛날에 그 114 랩스 500만 원 주고 내 입주 물량 그 데이터를 샀었거든. 사가지고 나는 그때 했었거든. 근데 얘가 이제 공짜로 다 보니까 씨발 500만 원 벌었어. 다 나와 있으니까. 예쁘게. 예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부동산 지인 혹시 언제부터 맨 처음에 딱 했죠? 처음에 네네. 시작을 하게 된 거는 15년 말쯤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호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건데 데이터로 시장을 분석해가지고 뭔가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네, 그때는 정말 잘 몰라가지고 네. 이거 데이터만 충분하면은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어떤 특징을 패턴을 찾아본 거야. 과거 데이터 전부 다 해가지고 요런 특징이 나타나니까 이 지역이 가격이 쭉 올라가더라. 네. 그거를 이제 패턴을 15년대 찾고 고민했죠. 이걸로 투자를 할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네네. 그래서 이제 16년도부터 이제 뚝딱거려가지고 17년도에 이제 그 서비스를 출시를 한 거예요. 투자하면서 이제 몸에 익혔던 거. 예를 들어 뭐 거래량이 뛰니까 고래량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니까 가격이 그대로 오르더라. 매물이 입주 사라지니까. 물량이 뭐 이렇게 쭉 떨어져서 몇 년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오르더라. 네. 뭐 입주 물량 갑자기 미친 듯이 떨어지니까 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차트로 이렇게 쭉 내놓고 한 거예요. 내가 미친 짓을 한 거지. 미친 짓을 했지. 나는 옆에서 저는 그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니는 지금 지인이라든지 아시린지 뭐 다 쓰는 사람도 좋은데 나는 그때 얘 옆에서 뭐랬나 저 새끼 미쳤구나. 이 좋은 시장에 투자를 안 하고 저 계속 돈 꼬라박고 그래 내가 얘 만나면은 야 밥은 먹고 있냐면서 내가 맨날 그래. 지금이야 이제 나스닥 상장할 거니까. 특히 형님이 그 이야기 많이 했어요. 뭐 그런 짓을 하느냐. 네. 진짜 그렇겠다. 왜냐면 가서 처음부터 사놓으면 돈인데 지금 그거를 만들어서 그것도 그거잖아. 수익 모델이 안 나오거든. 잘 알잖아.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광고비밖에 없는데 원래 그렇거든. 우리가 고민이 그렇잖아. 정말 우리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아까도 뭐 우리 일군업체 이것이는데 각자의 가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죽어도 나를 아는 사람은 손해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죽어도 내가 인터뷰한 그 출연자들이 절대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놈들만 내가 골라가지고 인터뷰한다. 뭐 나름대로 이런 가오들이 있는 거야. 근데
새끼 저거는 투자하는 새끼가 갑자기 무슨 뭘 만들고 있는 거야. 만들고 있는데 그 좋은 시절을 막 다 이렇게 보내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웠지. 나는 사실 되게 안타까웠고 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나중에 좀 지나니까 아 저 씨발 내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새끼가 투자하라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막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보니까 건설회사에서도 돈 투자하겠다 막 이러고 막 하겠다 막 이래 하니까 씨 역시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 한 방에, 그지? 한 방에.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빡! 해갖고, 바로 상장해가지고 그냥 막 다, 이게, 역시 제 사업가네. 그 그릇하고, 큰 그릇. 네, 그릇하고는 다르구나. 이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 그거는 형님이 이제 좋게 이야기해 주시려고 그런 거고. 저희 지금 그 앞에 부동산 지인을 만들어서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정말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좋아요. 서울에 올라갔을 때도 소위 말하면 이제 전문가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 다들 감탄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일반인한테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봐도 뭔지 모를 수도 그래, 있고. 그게 맹점이야. 맹점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 내가 니한테 그 얘기 한 적 있지. 아실에는 지금 이 아파트를 쳐다보고 있는 인간들이 몇 명입니다. 나오잖아. 네네네. 이게 굉장히 어필을 할 거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죠. 호갱. 나는 이제 이런 게 있어. 네가 이제 금방 네가 스스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적폐들만 보는 거고 진짜 적폐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애들 초보자들은 뭐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맞아. 봐도 모르겠는 거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은 다 경쟁자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경쟁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채널 또는 좋은 앱, 뭐 좋은 뭐 톡방 뭐 이런 게 있으면 야 니도 거기 가서 들어가서 봐. 안 해.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안 한다니까. 나만 보지 않아. 내만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내하고 아주 가족이거나 아주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은 절대 같이 투자하러 다니면서도 안 가르쳐줘. 왜? 내만 알아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어떤 그 전파 속도라든지 이 바이럴 마케팅도 굉장히 난 내가 봤을 때 부동산은 무슨 바이럴 마케팅에 안 먹히는 분야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딱 해놓고 여기서 잘 안 퍼진다. 그렇지. 저 새끼 개새끼다는 퍼지는데 그건 퍼지고. 그건 퍼지는데 엄청 빨리 퍼져. 그건 퍼지는데 아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안 가르쳐주지 왜? 그건 이해가 가. 왜냐면 내만 알고 있어야 되거든. 네네. 내가 정보를 받아서 차라리 친구한테 가르쳐주면 가르쳐줬지. 니도 우리 쌤의 문화잖아. 쌤이 많은 나라잖아. 그럼 뭐 그거는 사실 인지상정이. 그래서 지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네가 맨날 가갖고 강의하고 지인은 이런 겁니다 하고 내 강의하러 다니고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다 녹여서 만약에 앱 개발만 제대로 해가지고 했으면 돈도 벌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실력들은 그냥 못 늘어나는 머릿속에만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부리다 보면 괜찮아지거든 사람이. 제가 이제 막차를 타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돼서 춘달님부터. 저부터요.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아니 한 60명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900명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시면 네?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새끼야. 그 인터뷰할 때는 브르르르 오토메이션으로 나와야지. 진행자의 통제를 따라줘야 돼요. 그렇지. 그럼 너무 짧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인사가. 처음으로 프랭이님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만취 상태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듣보잡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렌즈 보셔야죠. 예. 듣보잡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직장인 투자자고요. 직장인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봤을 때 모범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어가지고 여기 방송에 나왔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에 어쨌든 제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호흡 엄청나네요. 당연하죠. 이왕 할 거 크게 해야죠. 할 거는 제대로 해야죠. 아니 대한민국 부동산에 네가 무슨 부동산에 도움을 부동산 적폐 적폐들에게 도움을 하면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네. 바로 열고 닫고 적폐. 네. 오늘 오랜만에 이 멤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봤냐? 예. 온차장에서 삼겹살 먹고 그 다음부터 봤나? 아니, 네 사무실에 아는 거 보니까 한번 오기는 왔는 것 같네. 왔었죠. 그러니까 나 사무실은 기억 안 나는데 흡연장은 기억이 난다니까. 후랭이님 덕분에 모처럼 이제 좋은 분들하고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도 내년에 이제 새로운 서비스 이렇게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거 한번 후랭이님하고 같이 찍어가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오늘 처음 이제 춘달님을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 강사들이 지금 이 세대 교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자. 세대 교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구만수 교수님이 웬만하면 이렇게 누구를 잘 안 밀어줘요. 근데 완전히 각 잡고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는 그만큼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진짜 뭐 어차피 저는 강의나 뭐 이렇게 투자 쪽에선 손을 뗐지만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부동산 투자의 대표적인 어떤 강사분이 돼 계시지 않을까. 강의보다는 네. 안 돼. 성형외과 안 가면 안 돼. 아, 내가 이야기 하잖아. 갔다 와야 돼. 강의는 그렇다 치고 투자를 더 많이 하세요. 아,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투자가 사실은 강의는 이제 그냥 뭔가 내가 얻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배품? 그게 지금 제가 앞에 시작할 때 구만수 교수님이 그냥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게 되면 내가 얻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쓸데없이 이런 거 개발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네. 거고, 형님이 이제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형님이 이때까지 다른 분들한테 받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더 크게 돼가지고 이 형님은 이 품이 작아서 이 가슴이 작아서 몇 명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춘달님은 한 100명, 200명은 충분히 안아서 이렇게 더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아유.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 좋은 말이고 있어. 성형외과 안 가셔도 됩니다. 인상이 좋으십니다. 정민아 대표님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런 적이 오랜만에 미나 만나서 너무나도 미나가 이제 만들어온 역사, 부동산 진을 만들어온 역사. 내가 아까 이야기하잖아. 야, 홍보는 네가 강의를 해 하고 그런 어떤 처음부터 그런 아주 그냥 더 이런 지나온 생활들을 내가 하고 있고, 우리 톡방에서도 이야기했지, 뭐 지인의 이런 기능이 어쩌고 저쩌고 기다려봐, 내 전화 바로 하겠지 하고 했잖아. 내가 예, 그런 거 하고. 우리 춘다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좀 닮았다라는 어떤 그런 게 보여서, 아, 얘는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우리 또 다 떠나서 우리 후랭이님 이제 이야기해보면 재밌는 게, 옛날에 제 삼성공무 강의를 직접 들으러 오셨고, 그리고 채널을 만들고 첫 번째 그 책 리뷰를 했는데 제 책 삼성공을 리뷰를 해주셨고,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또 인터뷰에 응하게 됐고, 인터뷰 등에 됐는데 그 중에서 토지 하지마가 지금 상위 랭킹에 지금 몇 년째 계속 수성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있고, 또 그러고 요 앞에 뭐 이리 한 몇 채널 이제 내가 인터뷰를 이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아, 씨발, 편집을 너무 많이 해갖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절대 앞으로 다른 채널에 갈 때는 무조건 나는 라이브만 한다. 오늘도 라이브지만 라이브만 한다. 라는 나만의 어떤 그런 게 사실 있다. 앞으로도, 근데 그거를 인터뷰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자기 수익이 아니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이렇게 살려서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게끔 해주는, 네. 이런 우리 후랭이님 정말 고맙고, 내년에도 우리도 또 헤쳐나가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서 우리는 어차피 이 바닥에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아는 사람, 미나를 아는 사람, 춘다를 아는 사람, 후랭이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오를 가지고 사는 또 한 해를 보내고 내년을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시간이 없어서 저는 뭐 빨리 생겨서 가야 되니까. 네, 빨리 가야 돼서 저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